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이번에 통용 모의고사 2회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2회는 그 앞쪽 파트보다는 뒤쪽 파트죠. 양도소득세 쪽에 조금 치중을 해서 내봤는데요. 역시 문제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단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 기한과 납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건데요. 1번.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가 되죠. 그래서 국내에 있으면 6개월이고 외국에 있으면 그때는 9개월 내가 되겠죠. 2번. 이게 정답이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이죠. 그래서 이게 건축물 같은 경우가 7월달이고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자, 등록명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의 법정 신고기한. 원칙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인데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똑같아요. 기간에서 선택해서 신고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게 됩니다. 5번, 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양도년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쉽고 2번.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부동산. 자, 취득과 양도 시에 공통되는 건 뭐냐 되는데 1번이죠. 인지세죠. 그래서 인지세가 취득과 양도 시에 공통된 세금이고 단 2번.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거죠. 3번. 상속세는 굳이 하면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입니다. 4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에 관련된 세금이죠. 5번 취득세, 얘는 다시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조세가 되죠. 그 정답 1번이네요. 그죠? 1번 인지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표준세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 자, 저희가 표준세율이 뭔 뜻이에요? 지방세에서 쓰는 것 중에 기본이면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명세 등등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일정세율은 일정액이나 일정률로 고정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조정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임의세율이라는 것은요, 세율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적용하는 거고 현재는 뭐 쓰는 거 없습니다. 네 번째, 제한세율이란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최고세율을 의미하죠. 그래서 재산세의 일부가 이에 속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에요. 다만 취득세는 아니에요. 취득세는 아까 1번에 있지만은 얘는 표준세율로 되어 있지 얘는 제한세율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중과세율은 표준세율과 같이 가감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이 표준세율만 가감되지 절대 이 중과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감 조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4번이겠죠? 네. 자, 4번 갑니다. 다음 취득세 과세 표준 계산 시에 포함될 수 없는 것. 저희가 지난번에 그 1회 때도 얘기했지만 포함되지 않는 게 적어줄게 다시 한번. 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계할련이에요. 계할련.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와 연체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할인액 같은 거. 그래서 광고 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일시 할인액 이런 건 포함되지 않죠. 그럼 첫째, 건설자금의 충당한제, 이건 취득자가 개인, 법인 관계없이 다 포함돼요. 두 번째, 법인의 할부나 연불조건부이자 가능하죠. 세 번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조건부담, 얘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역시 포함돼요. 5번, 이주비, 또 지작물 보상금, 또 취득물건과 별개로 발생한 보상 성격의 비용 이런 건 포함될 일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5번. 자, 5번 갑니다. 다음 중 취득세에서 자, 취득시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겁니다. 1번.
자,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용검사 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취득하면 사용검사 받은 날로 하게 돼요. 두 번째, 자, 투기 지역에서 그 가액을 신고했을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한다. 아니에요. 저희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일 때만 사실상 잔금 지급이고 그 외 건 전부 다 매매가 되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래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1번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이번에는 3번. 자,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면 얘는요. 소유권 이전 고시 일로 한다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이 그냥 그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그럼 얘는 사용검사 받은 날. 정확하게 하면 1번은 주택법에 의한 거고요. 3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건데 이건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 1의 다음 날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연보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면세점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그 계약상 잔급이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해야 됩니다. 5번. 자,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죠. 항상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는 항상 사실상 잔금일로 해요. 다만 그 사실상 잔금일 전에 이미 등기하면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로 하죠. 그래서 항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전부 다 등기 등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틀렸죠. 등기한 경우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 아니에요. 항상 선정이 되면 이제 등기 등록일로 하게 됩니다. 정답 1번. 자, 6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취득세 규정상 농지에 대한 건데 옳은 건데요. 자, 제가 이제 보통 농지는 이 취득세에는 농지가 4가지예요. 얘는 농지가 전, 답, 과수원, 목장 이 4개가 농지인데 더 주의할 건 이거예요. 대부분 세금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이제 사실상 지목에 의하는데 이 취득세 농지는요.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같아야 돼요.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게 3번인데 보죠. 자,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고요. 또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및 초지, 기타 사료밭 등을 전부 다 포함해요. 네 번째, 취득 당시 토지, 되죠. 답 3번. 그래서 항상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같아요. 나머지 건 볼 거 없어요. 뭐 1번, 2번, 4번, 5번 굳이 안 봐도 관계없다. 자, 넘겨서 이제 그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 자, 7번 좀 복잡합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아래의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경우 첫째는 표준세를 더하기 8. 이건 사치성 재산이죠. 두 번째, 표준세를 더하기 4. 이건 과밀억제 권역이고 또는 표준세를 3배 빼기 4. 이건 대도시입니다. 중 해당 세를 적용을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후에 중과 대상인 별장, 혹은 골프장, 고급주택이나 고급 확장이 된 경우 그 증가되는 가액에 대해서 표준세를 더하기 8%를 쓴다. 이건 아니에요. 일반적 토지 건물이 5년 내에 이렇게 사치성 재산이 되면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중과가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일반 재산이 5년 지나서 사치성 재산 되면 이든 중과세 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2번. 자,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확장용 건축물을 중축하거나 개축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중축 혹은 개축하여 고급주택이나 고급 확장이 됐다.
즉 얘는 이미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거고 이게 중축개축했다면 그 증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하면 돼요. 사치성 재산이니까 끝에가 표준세를 더하기 8% 해야죠. 표준세를 더하기 8%지 4%가 아니에요. 세 번째, 자 중과재산이 되는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에 신설과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는 표준세를 더하기 4%이다. 이게 정확하네요. 맞죠? 4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는 표준세를 더하기 8%이다. 그건 아니에요. 대도시라고 나오면 제가 무조건 대도시는 이 대도시자가 나오면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 일체의 모든 부동산이 다 중과합니다. 몇 퍼센트? 표준 세율의 몇 배? 3배 마이너스 4%. 이렇게 3배 마이너스 4%로 중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5번. 자, 대도시 또 나와요. 대도시 나옵니다.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이에요. 단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그 부토지는 제외한다. 개가 포함되는 거죠. 된 경우는 표준세보다 4%이다. 그럼 얘는 굳이 얘기한다면 5번은 대도시가 아니고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표현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도시는 무조건 대도시라면 무조건 얘예요. 근데 얘가 대도시가 아니고 어떻게 과밀억제 지역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표준 세율 더하기 4%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대도시하고 과밀억제권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겠죠. 3번. 자, 8번 갑니다. 8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8번이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대부분 다 1번이라 답을 합니다. 자, 보죠. 다음은 개인 간 매매에 의한 취득세 신고기한과 관할관청에다 오른 겁니다. 자, 매매가 됐어요. 이제 7월 20날 잔금 줬어요. 그럼 쟤는 그때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돼야 돼요. 그럼 이제 8, 9, 9월 18일까지 어디 가서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소재지에 가서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근데 취득하자마자 잔금 주자마자 얼마 안 돼서 8월 10날 등기되었네요. 그죠? 그럼 원래 60일 내에 신고하고 그 다음 등기인데 지금은 60일 되기 전에 일찌감치 등기가 된 거니까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돼야죠. 근데 8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돼야 돼요. 되고 어디 가서 주택 소재지에 가서.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아니고 3번이 돼야 돼요. 3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도 가볼게요. 자,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면세점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1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뭡니까? 면세점이죠. 주의할 건 취득세가 아니고 취득가액이에요. 취득한 부동산 금액이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죠.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면 또는 비과세나 감면된 것이 훗날 부과나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단 상속은요. 상속 개시 1로부터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틀렸죠. 상속은요. 상속 개시 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가 아니에요. 그죠? 네. 4번 지목 변경, 차납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등은요. 중과산세 없죠. 제가 이 중과산세가 뭐예요?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중과산세를 매깁니다. 근데 지금은 중과산세 없는 게 있어요. 첫째,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 지금과 같이 의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과산세 80% 대상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죠? 자, 5번.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한 건의 토지의 취득 혹은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을 판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고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가 돼야죠.
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아래 자료를 보고 제조업을 영위하고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취득세의 산출세가 얼마인가 보니까 일단 자산 총액이 토탈 얼마입니까? 토탈 자산 총액은 10억이에요. 10억인데 재미난 게 전액 다 사치성 재산이에요. 전액 다 사치성 재산이고요. 자, 주식 보니까 자, 설립할 때는 주식이 5만 주였어. 5만 주. 그 다음에 증자가 돼서 주식이 10만 주가 되었어요. 이렇게. 자, 이제 갑의 산 주식 보니까 설립할 당시에 몇 주? 2만 주 샀어요. 그 5만 주 대비 2만 주니까 얼마입니까? 5, 4, 20이니까 40%였겠네요. 자, 증자되면서 얘가 4만 주를 추가 취득했대요. 합이 6만 주가 됐네요. 그럼 몇 퍼센트? 60%예요. 그러면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애가 처음 됐으니까 60% 전부 다고 하시면 돼요. 얼마 곱하기? 자, 법인재산금액 10억 곱하기 60%. 얼마입니까? 6억. 그럼 얘는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과세표준인데 지금 세액 구하래요. 그럼 이거 곱하기 뭐 해야 돼? 세율. 자, 과점주주가 됐다, 뭐 지목 변경됐다면 특례율로서 2% 대상이 돼요. 몇 퍼센트요? 2%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얼마? 26? 12? 1억? 아니, 1억이 아니죠. 1200이죠. 자, 1200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잘 보면은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럼 사치성은 항상 뭐 더하기 뭐? 표준세율 더하기 8%. 그럼 얘가 2%인데 사치성은 더하기 8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 합이 10%래. 10%. 그래서 세금은 얼마입니까? 6억 곱하기 10%인 얼마? 6천만 원. 그래서 산출세액은 6천만 원이 돼야 돼요. 6천만 원이.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답 4번 6천만 원으로 하셔야 돼요. 자, 11번도 가볼게요. 자, 아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보다 무거운 세율로 과세한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겁니다. 첫째,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이 신증설됐다. 항상 과밀억제 권역은 뭐 더하기 뭡니까? 표준세율 더하기 4%예요. 맞고. 두 번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용,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과세하죠. 또 법인 설립 후 5년 내 취득하는 차나 기계장비 중과한다. 이건 과밀억제 권역일 때 그래요. 그래서 대도시는 그냥 부동산만 중과하지 이 차와 기계장비는 과밀억제 권역의 공장일 때만 중과 대상이 됩니다. 틀렸고 정답 2번이고. 세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 단 본점과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때 준 거예요. 주의할 건 반드시 얘가 본점과 주사무소용 부동산일 때만 중과됩니다. 과밀억제 권역은. 네 번째, 과밀억제 권역에는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죠. 그 지역은 어차피 공장 있는 지역이니까 중과하지 않죠. 세 번째,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했다. 대도시자 나오면 무조건 몇 배? 표준세율의 3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죠? 정답이 2번이 돼요. 2번. 차나 기계장비 포함하면 돼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자, 12번도 유사한 건데, 보죠. 다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4%를 더하여 중과하는, 자, 그럼 결국 뭐예요? 표준세율 더하기 4%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문장이 시작돼야 돼요. 그죠? 자, 그거인데, 자, 틀린 것은 1번. 과밀억제 권역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기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중과대상 법인은 영리법인은 물론이요, 비영리법인도 다 포함됩니다. 셋째,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하는 경우와 그 부토지 안에서 적용하죠. 단
기존 건물의 매입 등 승계 취득은 중과하네요. 반드시 본점과 주사무소가 원심 취득될 때만 중과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네 번째, 지점이나 분사무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한 경우 중과한다. 이건 아니지. 항상 본점하고 주사무소가 신축이나 중축될 때만 중과하지 절대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중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답 4번이고요. 5번, 사업용 부동산이라 하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그 부동산과 부대 설용을 의미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절대 중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됐죠? 네. 자, 13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묘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건데 취득세도 중과가 있지만은 이 등록면허세도 중과가 있어요. 얘도 중과합니다. 몇 배 중과냐면 3배 중과예요. 3배. 언제 3배냐? 이때 3배요. 대도시에서 and 법인이 등기할 때. 대도시에서 누가요? 법인이 등기하면 3배 중과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이 법인은 모든 법인이에요. 그게 영리법인이건 그게 비영리법인이건 모든 법인이 다 중과가 돼요. 둘째, 그게 본점이건 주사무소건 지점이건 분사무소건 관계없어요. 또 법인이 설립하는 등기가 됐건 법인이 전입하는 것이 됐건 다 중과합니다. 또 법인이 설립 전입되고 나서 5년 내에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것도 중과세예요. 대신 꼭 비도시형 업종이어야 됩니다. 비도시형 업종일 때만 중과가 돼요. 이렇게. 다만 중과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언제? 첫째가 도시형 업종, 둘째가 산업단지, 셋째가 5년 지났다. 5년이 경과되었다. 그래서 도시형 업종, 산업단지, 5년 경과. 이때는 중과하지 않아요. 근데 1번 보니까 자, 이게 답이네요. 도시형 업종. 이게 중과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형 업종은 절대 중과세 하지 않게 됩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자, 등록에 대한 등묘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이 올바르게 된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은 과세 표준이 부동산 가액이 아니고 전세 금액이죠. 그래서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가 돼야 돼요. 전세 금액. 두 번째, 임차권 설정은 보증금의 1000분의 2가 아니죠. 월 임대차 금액이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가 돼야 됩니다. 3번 답이죠. 말소 등기는 한 건에 대해서 과세가 얼마? 건당 6,000원씩입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소유권 이전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많은데 보니까 이게 그냥 이전이면 1000분의 20인데 상속은 1000분의 8이에요. 상속은 1000분의 8만 과세입니다. 5번, 자, 토지의 경매 신청 1000분의 1은 많은데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뭐예요? 경매니까 채권 금액이에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그렇죠? 자, 15번도 볼게요. 등록에 대한 이 등묘세 납세지가 잘못된 겁니다. 1번, 부동산 등기 어디? 부동산 소재지. 2번, 선박 등기 어디? 선적항 소재지. 3번, 항공기 어디? 정치장 소재지. 4번, 영업역 어디? 영업소 소재지. 5번, 광업권 어디? 광구 소재지입니다. 광구. 그래서 광업사무소가 아니고 광구 소재지가 돼야 돼요. 단순하네요. 그죠? 답 5번이고요. 자, 16번 갑니다. 등록에 대한 이 등묘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첫째, 등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엔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이 된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차익을 신고 납부합니다. 요거 취득세가 똑같이 해서 일반 과세가 중과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묘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납부된 것도 본대요. 그래서 2번의 경우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죠.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등록에 대한 이 등록명세의 가산세는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다만 중과산세 같은 건 없죠.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명세의 신고 납부 기간은 등기일로부터 60일 내이다. 아니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죠.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답 4번이고 5번, 세액 계산 결과 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최소한 얼마? 6,000원만큼 부과하죠. 이거 뭐라 합니까? 최저 세액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17번도 가봅니다. 다음은 토집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에요.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첫째, 토집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탁재산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 연재 수탁자이다. 그죠? 항상 신탁되면 누가 내요?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세 번째,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사업매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죠. 이거 뭐랍니까? 소액징수 면제라고 하죠. 4번, 토집은 재산세는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하는 시장 군수가 보통 징수한다. 자, 시장 군수도 많은데 재산세가 지방세예요. 지방세이기 때문에 어디? 물권 소재지. 그래서 어디? 토지는 토지 소재지가 돼야죠. 그래서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가 보통 징수하지 주소지가 아니에요. 5번. 자, 분리과세는 전답에 대해서는요, 1000분의 0.7로 과세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18번도 가볼게요. 다음은 토집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겁니다. 첫째, 과세기준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사용자가 네요. 그죠? 사용자. 두 번째,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내요?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물론 신고돼서 알면 사실상 소유자가 내요. 근데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 세 번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에 신고됐다. 그럼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가 내요. 다만 얘도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 그때는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상속인 각자가 내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자, 공유토지인 경우 공유자 중 지분이 큰 자가 납세 의무자로 한다. 아니죠? 공유토지면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가 되죠. 다만 그 지분 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하면 그땐 지분이 균등한 거로 보죠. 대신에 연대 납세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큰 자가 아니고 지분이 균등한 거로 봐요. 균등이 아니고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예요. 다만 그 지분 표시가 불분명하다면 그때가 균등한 거로 보는 거죠. 답 4번이고 5번. 자, 토집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과세 기준이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4번. 자, 19번도 가볼게요. 다음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틀린 건데 이 비과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아요. 둘 다 똑같습니다. 1번,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에 사용했다. 비과세 돼요. 다만 얘가 1년 미만 또는 유상 이런 과세가 돼요. 두 번째, 도로하천 제방국의 유지, 묘지 비과세합니다. 이때 끝에 묘지는 반드시 개인 묘지일 때 돼요. 개인 묘지일 때 비과세입니다. 세 번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아니면 이게 비과세 맞아요. 이게 자연환경지구면 분리과세인데 보존지구는 비과세가 돼요. 네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이게 제한보호구역 하면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통제 보호구역은 비과세가 돼요. 조심할 게, 그건 분명히 통제 보호구역은 비과세인데 단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예요. 즉 전답, 과수원, 대지는 통제 보호구역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과세합니다. 그래서 원래 통제 보호구역은 다 비과세인데 전답, 과수원, 대지는 예외, 제외가 돼요. 답이 4번이 되겠죠. 5번.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았어요. 얘도 비과세입니다.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것도 똑같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20번 갑니다. 다음은 대규모 사업용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다. 옳지 않은 거. 1번 박물관, 미술관 별도 합산 맞아요. 2번 운전학원도 별도 합산 맞아요. 3번 법인 묘지, 아까 개인 묘지는 비과세인데 법인 묘지는 별도 합산 과세예요. 네 번째 터미널이 분류과세입니다. 5번 방송국의 부설 주차장, 얘도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정답 4번 그죠? 네, 4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앞부분 좀 쉬워요. 문제가 좀 쉽다는 것보다는 좀 무난합니다. 자, 21번도 가볼게요. 시간이 남으니까 21번. 다음 중 재산세 납기와 납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겁니다. 1번. 건축물의 납세지는 어디? 건축물 소재지에 왜 지방세니까. 시군구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즉 보통 징수하게 돼 있죠. 두 번째, 주택의 납세지는 어디? 주택 소재지가 되죠. 마찬가지 시군구가 되고 단주택은 납부가 반반씩이에요. 그래서 반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고 나머지 반은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세 번째, 토지의 납세지는요. 토지 소재지가 돼요. 근데 세금 내는 기간이 10월이 아니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틀렸어요. 네 번째, 선박의 납세지는 어디? 선적항 소재지가 됩니다. 근데 역시 납기는 건물과 똑같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돼야 돼요. 5번, 항공기는 어디입니까? 정치장 소재지가 돼요. 납기는 역시 선박과 똑같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잘못된 건 3번. 항상 토지는 9월달이에요. 9월달. 자, 22번도 가볼게요. 22번.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첫째, 주택은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이대주택은 모든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 고급 주택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 다 됩니다. 두 번째, 일반 상업용 건축물은 1000분의 5다. 아니요.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 0.25 같은 말로 1000분의 2.5, 0.25%가 됩니다. 세 번째, 시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은 1000분의 5다. 자, 제가요. 시지역에 이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에 있는 공장 건축물이야. 공장 건축물. 그럼 아까 위에 일반 건축물이 0.25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거의 2배격이야. 2배격. 2배격인 0.5% 대상에 해당이 돼요. 맞고. 네 번째, 골프장 1000분의 40이에요. 사치성 재산이니까. 그죠? 5번, 고급 오락장도 1000분의 40이에요. 역시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2번이에요.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 즉 0.25%만큼 과세가 돼야 됩니다. 자, 23번도 갑니다. 다음은 재산세 분할 납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45일 이내가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외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분납 대상에 포함한대요. 자, 조심할 게 물납은 재산세면 됩니다. 부가세는 물납이 안 돼요. 근데 분납은 본세도 분납이 되고 그 부가세인 이 지방교육세도 분할 납부가 됩니다. 돼요. 틀렸네. 2번 답.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장이 분납 신청받으면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해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해서 수정고지합니다. 네 번째,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로서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요, 납부기한 내까지 신청해야 돼요. 대신에 별도의 허가 요건은 없어요. 신청만 하면 되지 별도의 허가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납세액은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이다. 이 분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가 1천만 원 이하, 일대 분납하는 게 있고, 둘째가 1천만 원 초과. 일대 분납 방법 두 가지.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는 얼마가 분납돼요? 500만 원 초과 금액. 500만 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1000만 원 초과했다 일단 반토막 50%예요.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돼요. 이렇게 각각 분납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24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과세대상 물건별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인데 옳지 않은 건데, 이 세부담 상한선은 부동산 보유세에만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만 요 상한선이 있죠. 그럼 보면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상한선이 첫째, 토지와 건축물, 이 토지와 건축물은 무조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이 상한선이에요. 100분의 150이 상한선이 됩니다. 다만 얘가 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가격별로, 주택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인데 주택의 이 공시가격별로 구분해요. 첫째, 그 주택금액이 3억 원 이하다. 이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 둘째, 그게 3억 원 초과됐지만 6억 원 이하다. 그럼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 셋째, 그 금액이 6억 원이 초과되었다.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30까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개로 정리하죠. 그럼 답 3번. 주택은 공시금액이 6억 초과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30까지죠. 100분의 130까지가 한도가 돼요. 정답은 3번. 자, 25번 갑니다. 다음 중 각 세목의 분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분할 납부가 없죠. 그래서 분납되는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만 됩니다. 두 번째, 재산세 분납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한 자이다. 그렇죠.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금액이 500만 원 초과한 자이다. 네 번째, 양도소득세 분납 대상자는요, 예정신고가 됐건 확정신고가 됐건 이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5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다. A. 재산세는 45일 이내고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이 두 개가 2개월 이내가 돼야 됩니다. 답 5번이죠. 그죠? 5번. 자, 26번도 갑니다.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건 뭐냐? 1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설정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됩니다. 왜요? 당해세니까. 그 원래는 저당권하고 일반 조세하고 붙게 되면 선순위 저당권이 더 우선돼야 돼요. 이거죠, 이거. 조세가 발생돼요. 이거 뭐라 불러요? 법정기일. 법정기일이고 그 전에 근저당권, 저당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저당권이 조세보다 우선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선순위 저당권이어도 특정 조세를 만나면 이 특정 조세보다는 우선하지 못해요. 못해. 이게 뭐냐면 민법상 당해세인데 대표적인 게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런 절대 얘네가 우선되지 저당권이 절대 우선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기준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가면은 재산세 종부세가 똑같아요. 세 번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같은데 납세지는 똑같지 않죠. 왜?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어디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어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돼요. 똑같지 않습니다. 답 3번이고 4번.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절대 합산 과세하네요. 제가 세대별로 합산 과세, 부부 간의 합산 과세 없어요. 합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택 수 따질 때, 주택이 몇 개냐, 그거 따질 때만 세대별로, 부부별로 합치는 거지. 그 외에는 절대 합치지 않습니다. 5번,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장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과세예요. 근데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게 되죠. 정답이 3번입니다. 자, 27번도 가봅니다. 다음은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떤 거니? 첫째, 토지의 등기 전 원인을 매매, 교환 등으로 하고 명의신탁한 토지. 결국 명의신탁했죠. 명의신탁은 양도 아니에요. 맡긴 거니까. 두 번째, 적법하게 성립된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이 당사자 간의 해지로 인해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이거 양도 맞아요. 이게 매매 무효가 돼서 환원되면 양도가 아닌데 적법계약에 대한 양도로 봅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환지권자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로 교환됐다. 즉 쉽게 환지받은 거죠. 환지 양도 아니에요. 네 번째,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했다. 담보 역시 양도 아니죠. 근데 이 담보가 만약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충당되면 그때 양도가 됩니다. 5번, 양도한 토지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요로 인해서 환원되었다. 이건 양도 아니에요. 아까 2번에 있었지만 이게 적법계약이 해지면 양도인데 이렇게 매매원인 무효의 소 이러면 이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됐죠? 그럼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문제 28번입니다. 자,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겁니다. 1번. 자,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기본공제는 적용할 수 있다. 둘 다 안 돼요. 미등기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둘 다 안 됩니다. 두 번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을 수 있다. 원칙은 감면받지 못해요. 세 번째,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대요. 그럼 이건 미등기도 안 보죠. 왜? 불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세법상 등기된 걸로 인정해 줍니다. 답 3번이고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원칙이 비과세한다. 아니지. 얘도 부득이 등기가 불가능했으면 몰라도 그냥 미등기면 비과세한대요. 5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요 60%세를 적용한다. 60%가 아니고 70%죠. 그래서 미등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부 다 70%로 중과당합니다. 정답이 3번이 돼야겠죠. 자, 이제 29번부터 좀 쉬었다가 나머지 거 이어서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